2025년 부동산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같은 집을 갖고 있어도 몇 배 더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미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상속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소식이 특히 걱정되실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단순히 세율이 조금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과세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사전에 증여나 상속 계획을 세운 분과 아무런 대비 없이 시간을 보낸 분 사이의 세부담 격차가 몇 배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개편안에서 달라지는 세율과 공제 규정을 확인하세요. 둘째, 본인이 보유한 자산에 상속 증여 계획을 적용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증여 상속 시점과 방법을 미리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다시 시작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유예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는 더 이상 유예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금 폭탄이 다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유예는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선 유예 연장에 대한 어떠한 문구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유예 종료 후 예전처럼 2주택자 20% 할증, 3주택자 30% 할증이라는 중과 제도가 그대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이 박탈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세율 인상이 아니라 절세 전략 자체가 막히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면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보유주택수와 보유기간별로 예상 세부담을 시뮬레이션 하세요. 둘째, 양도 시점별 세율 차이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매도 시기를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증여법인 전환 등 대체 절세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세금이 바뀌면 자산의 미래도 바뀝니다. 2025년 세제 개편 그 핵심은 양도세 중과와 감정평가 과세 확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개편을 단순한 세율 조정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훨씬 더 큽니다.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고 특별한 유예 조치가 없다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분들, 상속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부활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는 한 2018년 중과 제도로 자동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2주택자 20% 할증, 3주택자 30% 할증,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박탈이라는 강력한 세제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감정평가 과세 방식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시가 반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 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증여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셔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다주택자는 매도 보유 전략을 다시 점검하세요. 둘째, 상속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감정평가 시점에 따른 세금 차이를 반드시 시뮬레이션 하셔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절세 시점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가 세금 기준이 됩니다. 세금이 2배,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은 공시가격 상가는 기준시가, 농지는 잦은 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했습니다. 대부분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정말 긴장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주택은 물론 나대지, 임야, 농지, 입주권, 분양권, 심지어 법인 자산까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과세할 방침입니다. 실제 시범 사례를 보면 신고가 2,847억 원이던 자산이 감정가 기준으론 5,347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무려 87.8%나 높아진 수치입니다. 성수동 꼬마빌딩은 신고가 60억 원이었는데 감정가는 320억 원으로 책정돼 과세 표준이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결국 세금 차이는 수억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증여를 계획하신다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자산별로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기준 세금 차이를 계산해보세요. 둘째, 증여 상속 시점을 앞당길지
분할 증여를 활용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세무사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감정평가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제 세무조사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합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피합니다. 예전엔 자금 출처 조사에서 빠져나가거나 일부 누락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넘어간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세청의 AI가 금융소비 데이터를 모두 엮어서 탈세 여부를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부터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금 출처 조사 분석 시스템, 이른바 PCI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 은행 통장 거래, 금융자산, 심지어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탈세 가능성을 자동으로 포착합니다. 과거에는 미흡했던 자금 출처 추적이 훨씬 더 정교해진 겁니다. 이제는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둘째, 부모 자녀 간 증여, 차용증 작성 등 세법상 인정되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셋째, 현금 흐름과 소비 패턴도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비정상적인 금융 흐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부동산 취득 자금은 모두 추적됩니다. 숨길 곳도 피해갈 길도 없습니다. PCI 분석 모델이 자금 흐름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예전 같으면 넘어갔던 거래도 이제는 전부 걸러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걱정하고 계십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납세자는 자금 출처를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자료에는 예금 인출 내역, 부모의 증여 계약서, 차용증과 상환 내역, 금융거래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을 통해 차명거래, 편법 증여, 탈세 목적의 부동산 거래까지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회피 목적의 거래와 불투명한 자산 보유는 빠짐없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교과서에만 20가지 이상의 방법이 제시돼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주택 상태에서 버티면 중과세 증여세 AI 추적 리스크가 모두 커집니다. 따라서 불리한 세제를 적용받기 전에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보유주택수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0억짜리 아파트 증여하면 세금만 수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가 양수도를 활용하면 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유하신 시가 20억 원 아파트, 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 처분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 증여를 하면 중과세로 인해 세금이 무려 6억 원 이상 나옵니다. 부담부 증여로 전세 보증금 10억 원을 적용해도 최소 2억 원 넘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가 양수도입니다. 저가 양수도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족 간 매매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단순 증여보다 훨씬 낮은 세금으로 주택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 폭탄을 피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주택을 이전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저가 양수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분명합니다. 첫째, 세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가 매매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시가 대비 30% 또는 3억 원 이하 차이까지 허용. 둘째,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대금, 송금 내역 등. 셋째, 양수자가 향후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금 흐름 소명 필수.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저가 양수도는 매우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시지만 세금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전략이 바로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자녀 부부의 무이자 차용 공동 매수 구조입니다. 자녀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씩 무이자 차용을 받아 자기 자금 4억 원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 아파트를 감정평가 기준 2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자녀가 10억, 며느리가 10억씩 공동 매수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가 아니라 매매 형식이므로 증여세 폭탄을 피하면서 합법적으로 주택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 부부가 부모님 각자에게 무이자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 흐름을 명확히 남깁니다. 둘째, 시가 20억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실무에선 약 10% 정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자녀와 며느리가 10억씩 공동 명의로 매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넷째, 매매 대금 지급 과정은 반드시 금융계좌 이체로 남겨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세금도 최소화하고 매수 자금도 최소화하면서
주택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다주택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세금과 자금 부담입니다. 단순 증여를 하자니 세금이 너무 크고 매매를 하자니 현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연 가장 유리한 방법은 무엇일까? 를 찾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저가 양수도 사례는 그중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주택수를 줄이는 교과서적 방법만 해도 20가지가 넘습니다. 다양한 절세 전략을 응용하면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은 곧 출간될 알수록 돈 버는 부동산 세금 바이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을 자녀에게 저가 매도로 이전하는 방식은 세금과 자금,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대표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부담 없이 주택수를 줄일 수 있고 다주택자 중과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AI가 감시하는 세무조사 시대, 절세의 답은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 과세는 이제 대세가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제도라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은 AI 시스템을 활용해 자금 흐름까지 추적합니다. 많은 분들이 AI 시대에 과연 절세가 가능할까? 라고 불안해합니다. 대응 방법은 분명합니다. 감정평가 과세는 현실적인 감정가를 산출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가 양수도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결국 세무조사의 결과는 어떤 세무사가 전략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와 절세 전략은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감정평가 과세를 무조건 피하려 하지 말고 현실적인 평가 금액으로 합리적 거래를 진행하세요. 둘째, 저가 양수도 같은 합법적 절세 도구를 적극 활용하세요. 셋째, AI 시스템의 분석을 고려해 모든 자금 출처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넷째,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와 협력해 플랜 B까지 설계해 두셔야 합니다. AI는 데이터만 보고 판단합니다. 개울물이 있으면 멈춰섭니다. 하지만 사람은 신발이 젖더라도 건널 방법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법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수많은 상황과 해석이 필요한 실질 과세입니다. 전문가의 설계를 무시하고 AI를 두려워한다면 불필요한 손실만 떠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세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현명하게 설계하는 방법,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AI 세무조사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